안녕하세요. 코레일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2020년 10월 17일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NCS에 대한 설명 잠깐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CS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여러분이 책을 열심히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느끼는 NCS 시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어보고 할게요. 자, NCS 시험은요, 여러분한테 내가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나의 지능, 계산, 물론 플러스 요인은 있겠지만요, 나의 지식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얼마나 있다만큼 있고, 이쪽 보면 이렇게 있고, 나는 얇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고, 나는 어느 한쪽에 두꺼운 지식층을 갖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NCS는요, 여러분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주는데, 이게 굉장히 심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뭐냐면, 시간 압박이 들어가죠. 분명히 시험은 시간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한테 어느 정도 표현해 보세요라고 말했으면, 면접이나 주관식, 서술형으로 막 써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어야지, 이렇게 객관식으로 여러 문제를 짧은 시간에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을 줬을 때 여러분의 능력에 100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원래 여러분은 그 능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요? 이런 걸 테스트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NCS 시험은 결국은 내가 압박을 느끼는 가운데 그 압박을 유연하게 잘 대응하는 그 능력, 그걸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S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고, 그 시간 압박 속에서 내 능력이 만약에 100인 게이지가 있다면 내 능력에 100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2, 30만 발휘하느냐, 그 차이가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 차이로 여러분 탈락이 어찌 보면 탈락이래요. 탈락이든 합격이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수, 중수, 고수, 하수 이렇게 좀 나눠본다면, 대부분의 시험 첫 번째 보거나 시험 몇 번 안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1번부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25번까지 문제가 있다면 1번 풀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5분의 시간이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든 거예요. 모든 NCS가 여러분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1분당 한 문제 꼴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1분 10초요, 1분 20초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적는데, 옮기는데 시간 걸립니다. 넘어가는데도 시간 걸리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 쏙 풀 수 있는 시간은 1분 정도라고 보여주면 되고, 아무튼요, 25분이 주어졌고 25문제를 푼다. 하수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1번부터 풀어요. 몇 분이 걸리든 풀어요. 2번, 3번,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한 13번, 14번쯤 가면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이제 알람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시간 내에 다 못 풀었을 거고, 이쯤 되면요, 이제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이렇게 말이 나와도 여러분이 남아있는 문제 당 보면 이제 1분이 안 되네, 조금 더 빨리 풀어야겠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풀어봤자 20번도 못 넘어갈 겁니다. 보통 이쯤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5번쯤에서 뒤에 10문제 다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수들이 혹은 NCS 처음 접근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실수를 겪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다 푸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시간이 몇 분 지나든 말든 아예 생체 개념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끝쯤 가면 내가 시간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서 퍽 됩니다. 자, 중수를 예를 들게요. 약간 중간 등수 정도라는 사람들은요, 자, 1번부터 25번까지가 이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어려워 보인다, 넘어가,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조금씩 넘어가요. 모르는 것들 넘어가고, 어려운 것들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한 10분 남았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하고 표현하면 좀 모르지만 정신 상태가요, 여러분의 게이지가 100이었다면 이때는 100이 진짜 한 2, 30 정도도 발휘가 안 돼요. 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팍 느끼는 그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원래 이만큼 누르고 있었다면, 한 3개 정도가 누르고 있었다면 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를 인지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이 옵니다. 어떻게, 나 이거 다 못 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건 왜 문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는 이런 관리를 못 해요. 문제는 봤을 때 대충 어려운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시간 관리에 대한 압박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머지 문제를 풀 때 내 능력에 정말 2, 30 개념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푸는 것 같지만 다 틀려요. 푸는 것 같지만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러면 고수가 돼야 됩니다. 고수가 되려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뭘까요? 연습밖에 없는 건 당연히 알 거고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게이지가 있을 때 100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이 100을 발휘해야 돼.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올 땐 여러분 100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7, 80만 유지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머지 이제 이 25문제를 푸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만한 문제는 먼저 풀어요. 근데 그 풀만한 문제라는 게 뭐냐면 1분 내가 아니라 거의 한 30초 정도, 네, 1분이 아니라 한 30초 정도 될 수 있는, 30초 정도 투자해서 내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문제들만 먼저 다다다다다다다 풉니다. 그래서 여기 밑바닥을 찍어요. 땡 하고 터치를 합니다. 바텀을 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한 10초씩은 소비했을 거예요. 문제를 대충 해석하느라고도 한 10초 소비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렵나 쉽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요? 문제 보자마자. 딱 느낌을 갖는 그 10초. 그 시간은 소비가 됐을 건데 그 시간이 여러분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넘어와서 풀 때도 그 어마어마한 집중력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10초 동안 내가 봤던 그 문제가 얼핏 기억은 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를 다시 푸는 거니까 뭐 이렇게 다시 10초를 소비할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튼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아까 겪어봤을 때 10초 동안 겪어봤을 때 그래도 너는 좀 할만했는데 그래도 너는 1분 내 풀기는 30분 내 풀기는 무리해서 내가 넘어갔던. 그러니까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 이거는 최고 쉬웠던 난이도라면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고 와서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거의 100에서 90 사이에 대한 능력으로 풀 테고요. 이것들 원래 어려워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시간 엄청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을 70, 80으로 푸는데 여기서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 25문제라고 그냥 제가 예를 들게요. 25문제라고 예를 들었을 때 합격 컷은요.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컷도 있긴 하지만 뭐 되게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집중되어 있는 몇 명 안 뽑는 그런 직렬이라면 당연히 높아요. 하지만 이제 평범한 보통 평균 정도로 잡아보면 대개 한 75점, 85점 이 사이에요. 암만 높아야 85고 조금 낮으면 60점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여러분. 가정. 그렇다면 한 문제당 지금 4점짜리라고 봤을 때 여기는 여러분 18문제, 19문제 정도 맞추면 되고요. 그럼 76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문제, 22문제 정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19개에서 21개 정도가 내가 어찌 보면 맞아야 되는 마지노선이다. 네, 잡아놨다면 5문제 어때면 돼요, 여러분? 틀려도 돼요.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쪽 문제에다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내가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분 안 남은 시간에 여기서 한두 개만 맞자. 넌 버려. 넌 찍어줄게. 넌 찍어줄게 해도 얘만 하나만 4, 5분이 걸리던 간에 한 문제 정도만 잘 맞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어설프고 이게 막 4, 5분 걸릴 것 같고 4, 5분 걸릴 거 4, 5분 걸릴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라면 한 문제만 잘 잡아서 한 문제를 여기다 편입시키는 개념으로 가고 나머지 두 개는 어찌 보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고수입니다. 고수의 능력은 여러분 딱 이거예요. 내 능력의 100과 90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드드드드드드 넘어가면서 풀다가 애초에 내가 버려야 될 문제를 선택했던 거고 그 버려야 될 문제들에게서 시간 소비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뭐 1분 남았습니다. 쓱 보면서 대충 이런 건 답이 이쪽이 많았더라. 찍어도 돼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대선 문제, 4문제, 뭐 적어도 4문제 정도는 버려도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합격권이라고 보는데 한 4문제 정도는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난 다 맞춰야 돼 이런 사람이랑 틀려요, 여러분. 시간 개념적으로 틀립니다. 대신에 여기를 엄청 잘해야 돼요. 엄청 빡세게 엄청 집중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내가 풀린 거에선 거의 틀리는 게 없게끔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보면서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내가 25문제를 다 맞춰야지라기보다는 나는 적정 합격권만 넘기면 돼. 그러니까 최소 마지노선이 이 정도니까 나는 요것만큼은 맞기를 무조건 힘써야겠구나. 그걸 넘기면 나는 통과, 못 넘기면 탈락이다. 이런 생각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뭐 20문제 정도 잡고 나는 20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럼 여러분이 20문제 풀어서 20문제 맞춰. 그거랑 25문제 풀어서 20문제 맞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5문제를 푸는데 약간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려야 될 문제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25분 안에 20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성과 압박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렇게 정신 상태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저항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이게 어찌 보면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25문제 푼데 25문제 다 맞았어요. 물론 있어요. 뭐 지극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뭐 잘 살라 그래요. 괜찮아요. 너도 통과했냐? 나도 문 닫고 들어가서 나도 통과했어. 똑같은 통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5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버릴 문제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여러 문제를 접하다 보면 내가 빨리 푸는 문제랑 내가 늦게 푸는 문제가 구분이 쫙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문제 풀죠. 이 문제 다시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99%의 확률로 안 나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또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껴지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뭐 방어를 하고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거를 배우는 거지 이 문제풀이 하나를 배우겠다? 그거는 약간 너무 부수적이에요. 어차피 지식을 갖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대응 능력을 갖고 있냐?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시간의 압박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에 뭐 엄청난 집중을 하지는 말고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내가 이건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럼 이런 유형은 잘 봐놨다가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난 이 문제를 패스해야 되겠구나. 물론 중간중간에 풀이 과정들, 수학 계산 과정들 분명히 여러분 가져가야 될 게 많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거대로 공부를 하되 이런 문제 풀면서 이 문제는 내가 못 푸는 문제야. 이 문제는 내가 1분에 못 푸는 문제야. 딱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여러분이 딱 정리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난 이거를 10초 내에 봤을 때 못 풀겠네. 버려. 과감하게 이게 여러분 빨라야 되는 겁니다. 자, 뭐 더 자세한 건 여러분 더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시간도 지금 이미 많이 소비를 했네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봤을 때 NC에서 지금 배우고 이 과정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은 안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나한테 시험 문제 돌아왔을 때 나는 이 문제는 버려야겠다. 이 문제 나는 할만하다. 조금 더 시간 아껴볼까? 조금 노력을 해볼까? 이거는 내가 나오면 무조건 먼저 풀어야지. 이런 선후 관계를 빨리 정립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여러분 10번 문제 다음 숫자들의 배열을 출제자 빈칸에 들어갈 만한 숫자를 고르래요. 뻔할 뻔짜 여러분 이거 막 머리 써가지고요. 이거 뭐 더하고 이거 빼고 이거 곱하고 이거 나눠서 뭔가 아무튼 이 네모 안에 나오는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 3, 5를 갖고 어떻게 하면 저 3을 만들지? 하고 여러분이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6, 7에 42, 3, 5, 15 빼? 아니네. 뭐지? 이거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 뭐 어떻게 하나? 별 생각을 다 떠올릴 겁니다. 그게 여러분 10초 내에 해결이 돼야 돼요. 10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수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를 추리하는 내용이잖아요. 수를 추리하는 내용에서 10초 내에 내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못 풀어요. 시험에서 못 풀어요. 10초 내에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 못 풀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 이건 아예 읽지도 않죠.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뻔할 뻔짜 이거 어떤 규칙 찾아서 쓰란 소리 아니야. 보면 알아요. 이 문제 모양 보자마자 9번에서 10번 내려오자마자 이거네. 그럼 여긴 읽지도 않고 이것부터 볼 겁니다. 다다다다닥. 그 10초 동안 여러분이 마구마구 조합을 해볼 거예요. 막 이러면서 조합을 할 겁니다. 그게서 10초 동안 됐을 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소비해도 돼요. 20초 소비해도 되는데 한번 10초 동안 막 고민을 했는데 안 나온다? 버려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되고 그걸 잘해야지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10초 동안 딱 봐요. 10초 동안 딱 봤을 때 어러러러러 했더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도저히 안 나온다. 10초, 20초, 30초 소비 한번 해봐요. 끝도 없이 갑니다. 이 달랑 한 문제에 여러분이 1분을 소비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10초를 소비해서 난 이거는 버리는 그 5문제 중에 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이 도저히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날. 여러분 수학에 자신감이 있었더라도 수학을 딱 덤벼봤는데 수학에서 이렇게 딱 하나 막히는 게 나오면 멘탈이 조금 더 심각하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내가 수학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수행력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압박이 좀 더 들어올 텐데 어쨌든 간에 10초 내에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안 나온다? 넘어가는 거예요. 잠시 보류. 넘어가요.
조금 이따 생각나겠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들 빨리 풀어요. 넘어가, 풀고, 넘어가, 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 자, 아무튼 여러분한테 설명을 조금 이제 심각하게 드리고자 했지만 그게 전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시간 관리가 진짜 최선이고 그게 최고야. 그것만 어쩌면 NCC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시간 관리 잘할 수 있느냐. 당신의 능력을 100을 발휘하면서 시간 관리 잘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러분 보면 알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그냥 잘 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과정 중에 내가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 단단하게 내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시험 준비를 하느냐, 시험 공부를 하느냐, 시험 문제를 푸느냐, 거기서 이제 갈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할 때부터 단단하게 갖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계속 마음 먹은 사람이 생기는 거지 애초부터 이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생각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문제만 풀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단단하게 내가 버릴 문제 버리고 취할 문제 취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간 내에 내가 20문제를 맞춘다라는 전략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문제에서는 잘 찍으면 더 맞을 거고요. 5문제 중에 뭐 한 문제만 한 문제도 하나 더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여기서 틀릴 수도 있어요. 20문제 푼 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고 더 많이 풀고 더 많이 맞으면 좋죠. 알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틀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잘 봐야지가 아니에요. 막상 마냥 잘 봐야지가 아니라 20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나머지 5문제는 찍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전략을 갖고 들어가되 시간이 남으면 감사 하면서 더 풀고 21문제를 맞은 거고 그럼 4문제에서 찍었다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잡설 끝. 네, 10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를 10초 동안 여러분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요.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 90% 정도는 생각이 안 날 겁니다. 10초 내에. 네. 초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제가 모르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범위를 놔두는 것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거예요. 10초 내에. 왜냐하면 6, 7, 3, 5에서 3을 유도해내겠다? 대각선끼리 6, 5, 30, 7, 3, 21 빼도 3은 안 나오는데 혹은 더해도 3은 안 나오는데 혹은 이거 싹 다 더할까? 13에서 8이면 21이죠. 21인데 뭐 7로 나눴나? 별 생각 다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여러분 뭐 다 더해봤을 때 7에서 14에서 18인데 18에서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엄청 되죠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 고민을 엄청 해도 10초 동안 안 나올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상식적인 틀을 깼어요. 네. 저희도 여러분 제가 봐도 문제를 이 문제를 내가 1분에 풀 수 있을까? 아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문제 시험장에 딱 도착했을 때 나한테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저는 여러분 뭐 흔히 말하는 경력으로 제가 봐도 네, 많이 풀어본 사람인데 제가 경험을 해봐도 이 문제는 제가 1분 내에 맞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날 휙휙 돌아가서 갑자기 번뜩번뜩이어서 내가 팍 캐치를 해내면 그런 흔히 말하는 운과 그런 뭐랄까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네, 뽀록이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 내가 접근했을 때 저도 이건 1분 내에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막 고민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는 건 맞습니다. 자, 얘는요. 6하고 7하고 3하고 5를 여러분 뺐대요. 뺐어. 각각을 2개를 빼요. 그러면 7하고 6을 빼면 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어차피 1이 나오죠. 5에서 3을 뺍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2가 나오죠. 그 2개를 더했대요. 그래서 3이네. 7에서 5를 빼면 여러분 2죠. 4에서 1을 빼도 2죠. 2개를 더했대요. 이거 빼면 4죠. 이거 빼면 2죠. 2개를 더했대요. 이거 2개 빼면 1이죠. 이거 2개 빼면 2죠. 더했으니까 3이네. 라고 체크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맞출 사람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문제를 틀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요. 뭐 다른 사람도 흔히 말하는 당신도 어렵다며 틀려도 돼. 제가 봤을 때 이건 틀릴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틀려도 되나요? 어쩔 수 없죠. 안 모르면 틀려야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해결책이 딱히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생각이 나야 빠져나가지 생각이 안 나는 동시에 그냥 끝.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10초 내에 해결을 해봐서 안 된다.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초를 일단 세이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어차피 버려야 되는 문제인데 딱 봤을 때 도저히 생각 안 난다. 10초 동안 고민했어. 그 사람이 그랬어. 뭐 강의하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랬어. 이런 문제 10초 내에 해결 안 되면 넘어가라 그랬어. 이걸 금방 기계적으로 알아들어서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50초라도 아껴 놓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1분 내에 봤다고 1분 동안 이렇게 째려봤다고 이게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럼 괜히 소비에 손해보는 거니까 애초에 버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버려버립니다. 10초만 소비하고 50초 세이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렵더라 그건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 10초만 보고 넘어가더라 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꽃집을 운영하는 동윤이는 장미, 국화, 튤립, 세 종류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었다. 옳지 않은 것. 여러분은요, 이쪽을 읽을 때 시간 소비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틀린 거냐, 옳은 거냐, 그거 찾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문제를 쓱 봤는데, 분명히 수리 능력이에요. 수리 능력인데, 이렇게 글로 나불나불 됐다? 많이 봤던 개형이 있죠, 여러분. 뭐 화살표 가는 거, 뭐, P면 Q이다 조건이든지, 그죠? 논리적인 거, 논리학에 나오는 이런 개념, 명제에 대한 내용, 혹은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들 되게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말들 많고 수리 능력에서요. 문제 해결 능력 말고. 그러니까 수리 능력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대다수의 문제가 여러분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겠죠. 그럼 문제를 보자마자 어라 이거는 두 배다 한 개 더 많다 숫자가 놀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빨리 벤 다이어그램이겠네 라고 빨리 생각을 바꾸는 거고 어찌 보면 변수라는 개념이랑은 좀 있지만 변수가 아닐 변수는 숫자가 변하는 수잖아요. 주어져 있는 어떤 값 자체가 장미국과 튤립의 세 개가 마구마구 변하는 개념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빨리 벤 다이어그램을 세 개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해놓고 여기 장미, 여기 튤립, 국화부터 적을까요? 국화, 여기 튤립. 적어놓고 체크 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게 고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문제 보자마자 말이 길어.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P면 Q이다, 벤 다이어그램이다, 아니면 혹시 뭐 방정식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정식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크게 말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딱 봤을 땐 세 개다, 두 개 뭐 숫자를 갖고 있다, 얘랑 비교했을 때 뭔가 하고 있다, X, Y, Z로 가서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방정식을 세 개를 풀 때 세 개씩만 있으면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것까지 변수로 봤다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변하는 수들로. 그러니까 얘는 벤 다이어그램 쪽이 조금 더 옳겠구나라고 생각이 약간 기울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국화만으로 만든 꽃다발의 수. 그러면 여기 순수 국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 라인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요 라인으로 만든 수는 튤립만으로 여기보다 2배다. 그러면 여기가 X개였다면 여기가 2X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자, 방정식 같지만 일단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보기 좀 그래요. 첫 번째 줄 끝났죠?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막 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 또 보고 있어요. 시간 낭비 2배죠. 그러니까 한 번 해결한 거, 해서 끝난 거는 지우는 거예요. 너 다시는 안 봐. 이런 개념으로. 장미만으로, 순수 장미만으로 여기 만든 거는 국화만으로 만든 것보다 한 개 더 많다. 그럼 여기가 여러분 2x 플러스 한 개입니다. 그죠? 이것도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봐. 장미만으로 만든 꽃다발 수와 국화와 튤립만을 섞어서, 이건 여러분 봐요. 국화와 튤립만을 섞었대요. 그러면 여기의 라인이죠. 여기. 여기랑 여기랑 어떻대요? 같답니다. 그럼 여기가 2x 더하기 1이라는 소리예요. 그지요? 네. 너도 끝. 튤립만으로 만든, 튤립만으로는 여기 x죠. x는 장미와 튤립만을 섞어서 만든 꽃다발 수보다 장미와 튤립이니까 여러분 여기죠? 여기를 요것보다 한 개 더 적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것보다 한 개 더 적대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한 개가 돼야 되겠죠. 얘도 끝났습니다. 장미국화 튤립을 모두 섞어서 만든 꽃다발의 수는 요 가운데죠. 장미와 국화만을 섞어서 만든 여기보다 한 개 더 많대요. 새로운 미지수가 등장하겠네요. 여기가 y라면 얘네들보다 한 개가 더 많다? 여기가 y-1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보다 한 개가 더 많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튤립만으로 만든 꽃다발은 2개랍니다. 여기가 2개래요, 여러분. 그래서 x가 2란 소리고 튤립이 하나도 없는 꽃다발은 18개이다.
튤립 바깥에 있는 여기 라인 3개 더한 게 18개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x, y를 구해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 더해버리면요. 4x 더하기 y가 나올 거고 얘가 18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x는 2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8 더하기 y니까 y는 10이야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미지수가 다 채워졌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걸 빨리 생각을 했어야 되고 여기 막 채워 넣으면서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문제를 바바바바박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고 얘는 1분에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빡센 1분일 거예요. 꽉 찬 1분. 그것도 잘한 겁니다. 분명히 1분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버리긴 좀 아까워요. 하지만 첫 턴이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턴이라고 표현하는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이거는 딱 보자마자 지저분해. 뭔가 벤 다이어그램 나올 것 같네. 거기서 판단 끝. 넌 다음에 올라와서 풀어줄게로 넘어갔어야 되는 두 번째 턴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턴용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도 1턴에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1턴에 덤벼야 되는데 웬만하면 시간 아끼는 것부터 다다다다다 빨리 풀고 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올라오는 게 제가 볼 땐 나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x는 2고 y는 10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체크를 다시 돌아주면요.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 설명하느라 이렇게 하지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막 슥슥 지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5고, 여기 3이고, 여기 2고, 여기도 5고, 여기는 4고요. 여기는 9고, 여기는 10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총 다 더해봐 라고 했을 때 여기 15, 20, 34에 38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장미만으로 만든 꽃다발은 5개야. 여기죠? 네. 5개 맞다. 국화만으로 만든 꽃다발은 4개다. 국화만이니까 여기죠, 여러분? 4개도 맞다. 두 종류의 꽃으로만 만들어진 꽃은 17개이다. 자, 여기서 11개만 빼면 돼요. 38개에서 11개를 빼면 되니까 27개죠, 여러분? 이거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얘를 빼먹었네요. 두 종류의 꽃으로만 했기 때문에 얘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야 되군요. 그래서 17이 맞네요. 장미국과 튤립을 모두 섞어서 만든 꽃은 8개이다. 틀렸죠. 여기가 틀려버렸네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1분 넘어갈 것 같은 1분이 꽉 채워질 만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턴쯤에는 충분히 푸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걸 판단하고 넘어가라는 소리입니다. 문제 보면서. 자, 다음 문제 봤더니요. 차량 A와 차량 B의 주유행 및 주유 기록이에요. 이런 설명을 옳은 것들 보고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문제 딱 보자마자 여러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역시 1턴은 제가 볼 때는 무리고요. 두 번째 턴 쪽으로 넘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턴에는 도대체 그럼 몇 문제를 건드리라는 소리예요? 내가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예 없던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시험 난이도에 따라 여러분 달라지는데 예전 코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3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점점점 어찌 보면 기출문제가 신식화되면 될수록 3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괜찮아요. 10초 소비했지만 내가 문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차피 소비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30초 내에 풀 수 있는 게 한 문제라도 나오길 바라면서 넘어가요. 이거 여러분 되게 좀 선택 상황에서 되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난 한 문제도 못 푸는데 다 넘어가고 있다. 시간 소비만 되고 있다. 아닙니다. 시간 소비 아니에요, 여러분. 딱 잡고 푸는 게 더 오래 걸려요. 나머지 것도 보고. 왜냐면 그 봤던 그 감이 남아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10번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봤어요. 그러면 11번도 그렇게 봐야지라는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시간 소비가 되는 거고 얘 짧게 봤어요. 안 돼. 안 돼. 이건 다릅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먼저 빨리 선택을 한 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왔으면 두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거 생각 잠깐 했으니까 빨리 푸는 거고요. 이해됐죠? 근데 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소비해서라도 나는 이건 1턴에 끝낼래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장했을 때 여러분이 능력이 많이 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가능한데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그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나 혼자 막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 보자마자 우와 장난 아니다. 넘어가 패스. 넘어가 패스. 넘어가 패스. 25문제를 다 그렇게 패스할지언정 문제 뭐 있는지 빨리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래 다다다닥 보자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몇 분 소비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자, 이 문제는 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자체가 좀 빡세 보여요. 어떤 주유 기록이다. 모두 골라봐. 그랬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자, 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갖고도 여러분 문제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기역이 지금 3개고요. 니은이 하나, 두 개, 세 개인가요? 네. 디귿도 하나, 두 개, 세 개. 리을도 3개예요. 아주 그냥 매너 있게 딱딱 좋죠? 그럼 여러분이 땡기는 거 합니다. 난 니은이 땡겨. 정보를 얻어냈어요. 니은 땡겨서 니은이 답이면 3개 중에 1개라서 하지만 답이 아닌 걸 골랐다? 그럼 보기 3개를 지우겠죠. 만약에 니은이 답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니은을 지우니까 여러분의 선택지에서는 기역, 리을하고 기역, 디귿, 리을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기역, 리을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디귿 하나만 더 보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이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내용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계산하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 어떤 뭐 내용적인 면으로만 나와 있고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보기 니은부터 한번 해볼래? 디귿부터 해볼래? 리을부터 해볼래?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건 추가로 알고 있기를 바라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썩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블라블라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가 계산해야 되는 어떤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한테 고통을 가해 주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 내용이 별로라서 얘는 여기를 풀어야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시간 소비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차량 A를 볼게요. 서울, 광주 300km를 왕복하려고 그러는데요. 300, 300. 그죠? 출발할 때 절반 차 있는 상황에서 가득 주유하고 4만 원을 지불했다. 자, 350km를 달린 지점에서 기름 탱크의 40%가 남아서 다시 가득 주유하고 서울 들어와서 다시 가득 주유했다. 네? 지금 뭔 상황인지는 약간 애매한데요. 문제를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이거 뭔 소리야? 자, 서울하고 광주인데 다시 돌아오죠? 네. 300, 3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반 차 있었다는데 4만 원 넣어서 꽉 채웠어요. 풀 탱크예요. 풀 탱크인데 4만 원을 채워서 풀 탱크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원래 이 차는 꽉 채웠을 때 여러분 8만 원이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8만 원이었다는 소리예요. 꽉 채우면. 그래 놓고 350km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km 더 간 거죠. 300 간 다음에 50km 더 온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풀탱크가 40%가 남아있다는 소리죠. 그죠? 아, 그러면 결국은 350km를 어떤 용량인지도 모르고 연비도 몰라요. 확실한 거는 나는 돈밖에 몰라요. 8만 원에서 40%만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32,000원어치만 남아있고 이만큼만 남아있고 8만 원에서 4.8만 원어치는 그럼 뭐 했다는 소리예요? 소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350km에 4.8만 원을 소비했어? 난 어찌 보면 뭐 돈에 키로에 따른 돈이 나오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다시 가득 주유를 하고 4.8만 원 또 주유를 하고 아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요. 4.8만 원씩 주유하고 서울 와서 다시 또 주유했대요. 그러면 분명히 이때 얼마 몇 퍼센트 더 남아 있을 거고 이만큼을 주유했기 때문에 뭐 그 돈을 묻는 문제라든지 그러면 만약에 차량 A는 네, 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A 여기서 요거 얼마니? 라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대략적인 개념이 섰기 때문에 350km당 4.8만 원이 든다면 뭐 1km당 얼마가 들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250km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250km일 때 돈이 얼마 들 건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있다면이에요. 있다면. 이 보기 중에 있으면 해야 되는데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죠. 그죠? 만약에 구해야 되는 문제가 보기 중에 있었다면 350km 다니는데 4.8만 원이 들었다면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건 250km인데 얼마가 들까? 이런 비례식 하나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눠주면서 7하고 5가 나오게 될 거고 얘네들이 곱해주면요. 뭐 답도 별로네요. 24만이 나오는데 7x가 24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7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계산 이렇게 하면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얻을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겠구나. 자신감 있죠, 여러분? 자, B는요. 기름 탱크가 가득 찬 상황에서요. 풀탱크고 이때 서울에서 부산이에요. 대충 해요. 서부서 왕복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던 길에 기름이 부족했대요. 10% 이하여서 가득 주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10%보다도 적었대요.
이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250km를 더 달려서 서울에 도착한 후, 여러분 이 문제를 읽자마자 또 잘못 표현했네요. 뭐 잘못 표현했냐면 부산에서 돌아오던 길인가 봐요. 그럼 여기가 400km인데 150km까지는 일단 진행했고 여기서 주유를 했네요. 여기서 10% 이하 남아서 여기서 가득 주유하고 돌아왔더니 다시 또 얼마만큼 가득 주유했던 상황이니까 또 얼마만큼 소비했을 거 아니에요? 요게 3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네. 이런 표현이 다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는 거예요. 차량 B가 차량 A보다 적은 주유비를 지불했다. 그랬죠? 일단 주유한 횟수만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절대 1분 내에 못 풀어요, 여러분. 2분 내에도 못 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영역을 엄청나게 빨리 풀고 와서 시간 소비를 엄청나게 소비해서 진득하니 풀만한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고 할 게 너무 많은 문제입니다. 네. 해볼게요. 차량 B가 차량 A보다 적은 주유비를 지불했냐 그랬는데요. 그럼 여기 차량 A를 다 따져야 되겠죠. 차량 A는 여기서 이 돈이 얼마였죠? 지불한 게 절반만 차 있어서 가득 주유했으니까 4만 원 주유했고요. 요거 주유비예요. 그 다음에 40%가 남아서 다시 4.8만 원 주유했죠. 그래서 8.8만 원을 주유한 상태에서 다시 서울 왔을 때 아까 서울 왔을 때 계산 대충 해봤더니 여러분 뭐 7분의 24인가요? 뭐 3.4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3.4만 원 정도? 3.5만 원 나오려나요? 그러니까 24만 원이었네요. 아까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24만이 7x였기 때문에 7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는 대략적으로 3.4 얼마 나올 거예요. 네. 그럼 대충 3.4만 원 정도 했어. 이건 얘 상한값이야. 대략적으로 12.2만 원어치를 주유를 한 겁니다. 광주를 갔다 오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꽉 차 있었고 400km를 왕복하는데 여기는 기름을 주유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주유 한번 합니다. 그리고 250km 오는데 3만 원이 들었다는 소린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250km를 더 달려오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3만 원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이 총 거리가 여러분 얼마냐면 400에 150이니까 550km입니다. 그럼 550km일 때 얼마가 들었니?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5로 나눴을 때 5고 여기는 11입니다. 계산하면 33은 5x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x는 6.6만 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550km 나는데 여기서는 이게 6.6만 원어치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든 양이 6.6만 원어치니까 가득 채웠다니까 요만큼을 다시 채워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6.6만 원하고 3만 원이기 때문에 주유한 총량은 9.6만 원입니다. 그래서 9.6만 원하고 12.2만 원이니까 B가 적은 거 지불했다? 얘는 맞는 소리예요. 달랑 이거 하나를 구하려고 이 고생을 한 거네요. 자, 기름 탱크의 용량은 차량 B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기름 탱크를 여러분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A 탱크는 뭐 아무튼 뭐 8만 원 꽉 채웠던 거고, B는 8만 원보단 여러분 꽉 안 채워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모든 조건 동일하다고 했는데 연비 이런 것도 동일한가요? 그것까지는 여러분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기름값 이런 거는 동일하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가 6.6만 원인데 여기가 여러분 10% 이하가 남았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해석했을 때 기름이 부족했는데 10% 이하였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최고 풀로 차 있다고 했을 때 10% 차 있다라고 했을 때 90%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6.6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10% 더해봤을 때 90%가 6.6만 원이면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네요. 이게 6.6만 원이야 라고 했을 때 10%는 그럼 얼마니? 네, x1 이렇게 놓고 한번 또 식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66만을 90으로 나눠주면 돼요. 네, 그럼 66만을 90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럼 대략적으로 뭐 많은 공 4개로 할게요. 그러면 60으로 나누니까 69죠. 네, 죄송합니다. 69, 54죠. 네, 540에 다시 600이니까 66666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6,666원 정도라는 소린가요? 네, 그죠? 단위가 그렇잖아요. 6,666원 정도. 그러면 여기 금액이 10% 꽉 차 있다고 했을 때 돈으로 보면 666666 이렇게 개념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는 풀로 채웠다고 가정했어도 얼마죠, 여러분? 7.26명에 나가는 거기가 최대
풀탱크에 대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풀탱크가 7.2만 원짜리고 얘는 풀탱크가 8만 원짜리니까 네, 이쪽이 조금 더 탱크로서는 더 크다라는 소리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탱크 용량은 차량 B가 더 큰 게 아니라 A 쪽이 더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럼 D급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차량 A는 기름을 가득 주유한 후에요. 추가 주유 없이 서울에서 광주까지 왕복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지금 8만 원 어찌 보면 꽉 채웠고 여기서 여기까지 8만 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아까 계산해 봤을 때 350km를 4.8만 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율을 알면 8만 원으로 도대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정도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비례식을 굳이 따져보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350km를 가는데 네, 4.8만 원이 들었다면 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700km예요. 그죠? 600인가요? 600km군요. 죄송합니다. 700에는 600이었군요. 600km를 갈 때 얼마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가 8만 원보다 작으면 풀로 채운 다음에 풀탱크로 한번 갔다 왔다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네, 8만 원치 채웠으니까. 자, 계산해버리면 되는데요. 어차피 킬로미터는 별 의미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여러분, 어차피 얘네들이 곱해지고 얘네들이 곱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에는 뭐 4.8만 곱하기 6천 이렇게 600 은 350 곱하기 x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게 약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랑 여기랑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버리는 거예요. 00 지워버리고 5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7이고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죠? 그럼 계산해주면요. 4.8 곱하기 12는 7 곱하기 x야.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계산은 영 지저분하긴 하네요. 네. 이거 좀 다 지울게요, 여러분, 여기. 네. 이 식은 남겨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시 적을게요. 자, 그러면 4.8만 곱하기 12는 7 곱하기 x만이야 라는 소리예요. 만두 지워주고요. 만두 지워주고. 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요. 4.8 곱하기 10인데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9.6하고 네, 48이죠. 계산해버리면 57.6이 나옵니다. 얘를 여러분 7로 나누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죠? 7로 나눠봤더니 7, 8에 56. 네. 그러면 16 나오죠? 82. 82,000원입니다, 여러분. 그죠? 600km를 가는데 그러면 82,000원이 나와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82,000원어치는 적용을 했어야 60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8만 원 꽉 채운다고 해서 얘를 왕복할 수 있나요? 왕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버됐어요. 82,000원어치는 넣어야 돼요. 근데 8만 원어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왕복은 불가능하다. 그럼 벌써 답은 나왔죠. 기억 맞고 니은 디귿 틀렸으면 적어도 기억 리을일 거 아닙니까 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체크가 될 건 할 것 같은데 리을도 한번 볼게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주의 없이 차량 B예요.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610km 이상이다. 그랬습니다. 얘는요. 그럼 여기가 최대 많이 남아서 10%가 꽉 남았다고 해볼게요. 10%가 남았으면 지금 550을 네. 이건 이제 위쪽 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지우겠습니다. 와, 자, 550km를 달려가는데 지금 얼마너치의 90%에 어찌 보면 네, 연료를 소비했어요. 그러면 90%를 소비했다면 네, 이 나머지 10%로 몇 더 갈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럼 550에 90%를 소비했을 때 X킬로미터를 10%로 얼마나 갈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이렇게 나눠주면요. 결국 9X는 5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X는 9분의 550이 나오겠죠? 그럼 대략 나눠주면 6954 한 다음에 61점 몇몇 킬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61km 정도 더 갈 수 있어요. 라는 소리예요. 그럼 550에서 61km 더해주면 611km 조금 넘어갈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610km 이상이다. 가능은 하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답을 기억 리을 체크하는 문제일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 절대 1분 내로 못 풉니다. 2분도 못 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던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버렸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를 빨리 눈치를 채는 게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는 마시고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구나.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구나. 잘 찍으면 맞는 거고 못 찍으면 틀리는 거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참고는 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